안녕하세요. 민현TV 오신 거 환영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에는 저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변화를 겪은 한 해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떤 한 해가 될까 궁금하기도 해서 이번에는 제가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1이라는 책이에요.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러온 대유행병으로 전 세계가 큰 상처를 입은 한 해였죠. 2021년도의 트렌드 키워드는 소가 포함된 10글자 카우보이 히어로로 정했다고 합니다. 날뛰는 야생의 소를 능숙하게 길들여내는 카우보이들처럼 광우처럼 날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내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았어요. 히어로는 올 한 해 덕분에 챌린지에서 감사의 뜻을 표했듯이 이 사태를 헤쳐나가는데 헌신적인 희생을 보여준 의료진과 시민들 같은 영웅들을 지칭했습니다. 올해 상징색도 있는데요. 상징색은 희망찬 새벽의 여명을 나타내는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나타냈다고 합니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팬데믹은 항상 미래를 앞당겼던 전력이 있어요. 흑사병이 중세를 끝내고 르네상스를 이끈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듯 이 세계적인 희생이 진정한 21세기의 르네상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한 비전과 용기 있는 트렌드 대응력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Vnomics인데요. 2021년도도 코로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의 V에서 출발한 단어로 Vnomics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그리고 바이러스가 바꾸게 될 경제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첫 번째는 V자 회복은 가능할 것인가? 상향 회복과 하향 침체가 공존하는 K형 양극화 속에 다양한 업종별로 다양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대면성이 높아 초기에 강한 타격을 입었지만 다른 대체 수단이 마땅치 않아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 금방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인 내과, 소아과, 치과, 그리고 학습지, 가사 지원 서비스, 가외, 색조 화장품, 뮤지컬 공연, 테마파크, 미용실 등도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언택트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재택근무, 시차 출근, 선택근로, 탄력근로 등 유연한 근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재택근무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과 삶의 경계가 모호한 데에 따른 고충도 존재하죠. 조직 내에서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거나 협력해야 되는 경우는 대면 업무로, 그리고 성과 위주로 측정 가능한 경우는 비대면 업무로 혼합이 효율적으로 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교육의 전망으로서는요, 교육 분야는 이보다 좀 더 빠르게 대면 형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이들의 우정이 비대면으로 해결할 수는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만 온라인 수업이나 플립 러닝, 이 둘을 병행하는 이른바 블렌디드 러닝이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2020년은 비대면 유통이 크게 성장한 한 해였는데요. 코로나19로 날개를 단 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종식된 후에도 비대면 전자상거래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통시장은 단순히 언택트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가 바뀌는 격변기를 겪고 있어요. 소비자 개개인이 유통의 주체가 되는 세포마켓, 중고거래의 활성화 이외에도 실시간 소통을 극대화하는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유명인 인플루언서들이 기존 유통망과 제휴하는 셀럽 공구 마켓 등 현기증 날 정도로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소비자들의 가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인데요. 코로나 사태와 같은 불안은 환경 친화적인 구매와 본질에 대한 관심도 증폭시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의 시간이 멈췄을 때는 인간의 무절제로 인해 파괴된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실감하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나와 가족의 미래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기존의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화려하게 외모를 시장하기보다는 건강과 위생 등 기본적인 생활 요소에 더 신경 쓰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레이어드 홈이에요. 여러분 바이러스의 창궐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졌죠. 그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집의 공간과 기능이 옷을 이렇게 여러 번 걸쳐 입는 레이어드 패션처럼 다층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방송가에서는 집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전 국민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집과 관련된 산업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되어버린 집에서 우리는 먹고 자고 또 물건을 사고 놀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휴식하고 꾸미는 모든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돌이 집순이들이 불필요한 접촉을 선택적으로 최소화하고 혼자만의 온전한 휴식을 즐기며 고독마저도 긍정적인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먼저 건강과 면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위생 가전을 구매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졌고요. 집을 호텔처럼 꾸미기도 하고 그래서 랜선 집들이가 취미가 되기도 합니다. 방구석 콘서트라는 용어가 등장했고요. 이제 집은 공연장도 되고 쇼핑센터도 됩니다. 방탄소년단의 방방코는 시대를 앞서간 언택트 공연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리고 집이 곧 피트니스 센터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확진자가 된 사람들은 집안에서 운동하기 위해 홈트룸을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베란다에 아이들의 간이 놀이 공간을 설치하거나 홈캠핑이나 홈카페를 꾸미기도 하고요. 또 홈시어터가 있는 엔터테인먼트 룸, 또 티룸, 아빠만의 취미방 등 자투리 공간을 기발하게 활용하며 취향을 뽐낸 이들이 늘고 있어요. 이렇듯 집이 생활의 중심이 되니 집 근처의 동네 상권, 즉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닐 수 있는 슬세권이 부상했다고 합니다. 미래학자로 유명한 토머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 소장은 미래의 집은 단순히 집 이상의 역할을 하며 사람이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갖추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미래 소비 산업의 요람은 단연코 집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자본주의 퀴즈예요. 자본주의 퀴즈란 자본주의 속에서 입고 먹고 배우고 놀며 자랐기에 자본주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이에 최적화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요즘 소비자들을 자본주의 퀴즈라고 부릅니다. 시장의 이윤 논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자본주의 퀴즈들은 광고에 관대하며 이를 이용할 줄 압니다. 그리고 투자에 매우 적극적이에요. 카페에 앉아서 커플이 부동산 강의를 함께 듣고 임장 데이트를 즐기기도 하며 대학생, 군인 등도 투자 대열에 합류합니다. 돈 밝히면 못 쓴다라는 옛말이 지금은 이제 돈에 밟지 않으면 정말 못 쓰게 된다라는 말이 생활 신조가 되고 있어요.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자본주의 퀴즈는 돈에 대해 부지런히 공부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 거침없이 피보팅. 피보팅이란 원래 축을 옮긴다는 뜻의 스포츠 용어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는 사업 전환을 일컫는 중요한 경제 용어가 됐어요. 경제적으로는 바이러스나 트렌드의 변화로 소비시장이 급격히 바뀔 때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업이 발빠르게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을 보면요. 애초 구성한 아이템은 114처럼 전화번호를 소개하는 앱이었는데 방대한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포기하는 대신에 음식점 전화번호를 타깃으로 삼았다고 해요. 음식점만으로 한정하니 자연스럽게 주문과 배달이라는 아이템이 추가되면서 사업 모델이 구체화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바일 전화번호부 사업을 모바일 배달 사업으로 피보팅하는 데 성공했어요. 호텔에서는 제공되던 침구류와 수건, 가운 등을 자체 상품화해서 이를 단독으로 판매하기도 하고 호텔에 있는 식당 방문을 꺼리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또 호텔 브랜드로 도시락을 판매하는 사업 전환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시장은 이처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한순간도 멈춰있지 않고 항상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진화합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을 상대하기 위해 이제 거침없이 피보팅하라 라고 해요. 다섯 번째 키워드는 롤코 라이프입니다. 1995년 이후에 출생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의 세대인 Z세대는 갑자기 뜬 챌린지에 너도나도 몰리고 특이한 것에 반응하며 색다름을 즐기는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흥미를 잃고 또 다른 재미로 갈아탑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자신의 삶을 즐기는 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롤러코스터 라이프, 또 줄여서 롤코 라이프라고 명명하고요. 이들을 롤코족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이들은 디지털 역마살이라도 든 것처럼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더 자극적이고 새로운 콘텐츠를 찾아 이리저리 다닙니다. 롤코 라이프는 이제 소수 젊은이들의 변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대응해야 할 시장의 일반적인 변화가 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 기업은 고객의 변화를 발맞춰 나갈 수 있는 빠른 생애사 전략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공들여서 준비한 100% 완벽한 마케팅보다는 미완성일지라도 끊임없이 치고 빠지는 쇼케팅이 필요해졌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오하운이에요. 오하운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루 운동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트렌드는 달라지고는 요즘 운동의 특성을 요약합니다. 요즘 운동은 단지 몸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기본적인 목표를 넘어서 경험과 자아와 관계의 확장에 기여하는 매우 특별하고 트렌디한 활동이 됐습니다. 등산로에는 형형색색의 레깅스를 차려입은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소수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골프나 서핑 등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어요. 운동활동은 단지 코로나19 영향으로 건강 증진과 면역 강화에 관심이 커진 결과만은 아니고 자기관리에 투철한 MZ세대, 즉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통합해서 말하는 단어인데요. 이 MZ세대의 세대적 특성, 정체의 시대의 운동으로 성취감을 찾으려는 경향, 그리고 관련 기기 및 플랫폼 시장의 성장 등 복합적인 원인이 일으킨 현상입니다. 운동의 일상화는 한국인의 삶의 기준이 성취와 경쟁에서 즐겁고 건강한 가치를 찾는 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N차 신상이란데요. 여러분 당근 앱 써보셨어요? 중고시장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발전하던 상거래가 SNS 등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세포마켓에서 활발해지더니 이제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고 또 사고 파는 리셀, 다시 팔기로 진화하고 있어요. 남이 쓰던 상품이 아니라 몇 번째 받아 쓰더라도 새 것에 버금가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중고품은 이제 신상과 다름이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N자 신상이라고 해요. 여러 차례 거래되더라도 신상과 다름없이 받아들여지는 브랜드를 표현한 것인데요. N자 신상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명품이나 한정판 운동화에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리셀은 MZ세대의 새로운 투자법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N차 신상의 판이 커지게 된 원인으로는 구매할 때 처분까지 생각하는 필환경시대의 도래, 그리고 공유의 너그럽고 실증을 빨리 내는 MZ세대의 등장, 또 코로나19로 인한 짠테크와 집콕 소비 증가, 쉽고 안전한 거래 플랫폼의 발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CX 유니버스. 여기서 CX란 Customer Experience라고 해서 고객 경험을 뜻하는 말인데요. 고객이 접하는 상품과 브랜드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넘쳐나는 소비자 정보 속에서 기업들은 충성 고객을 만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특히 체험 마케팅에 익숙한 MZ세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CX의 차별화가 최우선의 시장 경쟁 전략이 되면서 고객 경험을 기획하는 일은 점점 고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 기업은 이 CX 유니버스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심리스 경험을 예로 들고 수 있는데요. 물 흐르는 듯한 경험을 뜻합니다. 소비자가 무엇을 구매하려고 할 때 과정에 맥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상을 효율적으로
정주행할 수 있도록 광고나 지난 편 줄거리, 다음 편 예고 등을 빼고 또 제공하는 그런 넷플릭스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9번째는 레이블링 게임이라고 합니다. 나를 꽃으로 표현한다면 무슨 꽃일까? 혹은 색깔이라면, 브랜드라면, MBTI 등 최근 다양한 자기 성향 유형화 테스트가 유행하는 것은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렇듯 자기의 진짜 정체성을 찾으려는 재미있는 노력을 뜻하는 말이 레이블링 게임인데요. 여러 원인에서 비롯되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불안이 우리로 하여금 정체성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하면서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에 대한 각종 테스트에 열광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자기 정체성에 맞는 브랜드를 선택했다면 이제는 이런 브랜드를 구매하는 걸 보니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역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고객이 이것이 바로 나다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휴먼터치예요.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조명받는 트렌드는 언택트 기술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언택트 기술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인간과의 단절이나 대체가 아니라 인간적 접촉을 보완해주는 역할이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어요. 역설적이게도 휴먼터치의 필요성이 커진 것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재한 시장에서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인 진실의 순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휴먼터치라고 합니다. 진정한 공감대를 이끌어낸 능력은 여전히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죠.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소비자로 하여금 휴먼터치를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각 기업들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라이브로 고객들과 소통하고 또 오프라인 헬스클럽들이 발빠르게 온라인 클래스로 전환하면서 수강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예라고 볼 수 있겠어요. 또는 유명 아이돌의 목소리로 알람이 올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AI 반려동물 산업도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첨단 디지털 기술에 둘러싸인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기계 같지 않은 인간적인 기계일지도 모릅니다. KT가 2019년 인공지능 스피커 기가지니에게 사용자들이 건넨 말을 분석했는데요. 가장 많이 한 말이 다름 아닌 사랑해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안녕, 뭐해가 뒤를 이었고요. 또 고마워, 미안해 이런 것처럼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시도를 감성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사람들이 음성 비서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즉 디지털 동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도록 인간적 접촉을 배제하는 언택트 문화에서 인간적인 요소가 더 중요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기술이 주는 큰 편리함 그 이면에 현대인의 외로움과 또 소외가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카페에서 고객이 느끼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에스프레소 머신이 아니라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의 손길과 커피를 전달하는 매니저의 미소에 의해서 비로소 결정되는 것이죠. 핵심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휴먼터치의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휴먼터치는 사실 대단한 첨단 기술이나 그런 기술이 필요하거나 또 세계적인 큰 기업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소비자의 마음에 다가가기 위한 진정성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라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합니다. 불가항력의 역병이 창궐하고 또 첨단 기술은 빛의 속도로 앞서 나가며 트렌드는 숨가쁘게 바뀌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을 돌아봐야 합니다. 바쁘게 했네요. 저도 이렇게 2021년 키워드 10글자를 살펴봤어요. 크게 생소하거나 또 새로운 것이 없죠. 지금 우리가 조금씩 겪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기술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1년의 트렌드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라고 해요. 속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맘때쯤 이런 책 한번 찾아 읽어보시고 알고 또 준비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